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7일 오후 6시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를 다소 싸늘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표를 지낸 무엇보다도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쓰는 글을 읽어보면은 추미애, 윤석열 그리고 추미애 뒤에 있는 문재인을 양비론적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음모가 있다. 이 음모에 속지 않아야 한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는 투쟁력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마 윤석열 총장, 홍준표 의원 두 사람이 가장 출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홍준표 사이에는 뭔가 좀 섭섭한, 싸늘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뭐를 느끼게 합니다. 주로 홍준표 의원의 윤석열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걸 저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그런 시각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세력의 집권 연장을 저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 다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한 텐트에 묶을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은 두 사람의 몫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홍준표 의원의 시각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오늘 올린 글입니다. 이분은 글을 짧게 쓰지만 그게 상당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글을 경제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20여 년 전에 러셀 크로우가 연연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추미애, 윤석열의 활극을 보면은 마치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의 금투사들을 보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코모두스는 자신의 폭정과 실정을 숨기기 위하여 100일 동안 금투사 대회를 열었고, 로마 시민들은 그 죽고 죽이는 난투극에 열광하면서 코모두스의 폭정과 실정을 잠시 동안 망각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윤 난투극에 대한 침묵과 무기는 마치 로마 황제 코모두스를 연상케 합니다. 자신의 폭정과 실정을 덮고 야당조차도 함몰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이 참 고마울 겁니다. 이 영화는 참 유명한 영화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 러셀 크로우가 사실은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이 코모두스하고는 친구였는데, 코모두스가 황제가 되면서 러셀 크로우를 죽이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노예가 되어버려요. 노예가 되어서 이제 글래디에이터 전사죠. 금투사입니다. 금투사로 변해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제압하고 이겼습니다. 그럼 이 금투사 러셀 크로우를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죽이고 싶었죠. 코모두스는 저자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지 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딱 내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워낙 러셀 크로우가 잘 싸우니까 관중들이 막 열광하고 박수를 하니까 황제도 그 여론을 거슬리지 못하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딱 세웁니다. 살아납니다. 나중에 복수를 합니다만은
황제도 여론은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바로 이 글래디에이터의 러셀 크로우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열광적으로 지금 보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최근 사태에 있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거의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홍준표 씨의 시각은 또 다릅니다. 추미애, 윤석열을 싸우게 해놓고 문재인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멀리 내다본다, 이런 시각인데, 일단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즉 문재인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그리고 내년 재보궐선거가 있는 부산, 서울에서 이럴 바에야 야당을 찍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오고, 특히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라도 민심과 정면으로 충돌하면 어긋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이틀 전엔 또 이렇게 관전평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씨가. 이 최고 관전평입니다. 정치판에서 아주 달코 해가지고 이 바닥을 긴 이 투진만만한 홍준표 씨의 글은 다른 사람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제목이 참 대단한 반관계, 뜻대로 잘 될까? 반관계는 이간질시킨다는 뜻입니다. 참 영악한 집단들이다. 윤석열 검사 앞세워 소위 국정농단 수사로 보수 우파 진영 괴멸시켜놓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만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 진영의 주자로 내세우도록 야권 분열을 작업한 후 그래서 정권 재창출한다? 참 대단한 반관계다. 근데 그게 니들 뜻대로 잘 될까? 이것도 말하자면은 문재인의 어떤 음모를 지적한 거죠. 윤석열, 추미애 싸우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윤석열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야권의 주자가 될 수도 있다. 또는 그걸로 해가지고 야권이 분열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분열된 야권을 상대로 선거를 하면은 이길 수가 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네요. 자, 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우파 진영 중도까지 포함해서의 시각은 복잡하죠. 이 보수 진영에서는 참 찜찜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윤석열 씨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그 뒤에 적폐수사를 지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역대 국정원장, 역대 국방장관 등등. 그것만 생각하면은 참 자다가도 깨어날 정도인데, 조국 수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칼날을 세우니까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윤석열 지지로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과 극에서 가는 것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우파 진영이 얼마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은 이렇게 하느냐 하고 개탄할 만한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 지지자들이 국민의힘도 아닌 윤석열 총장에 쏠리고 있다 하는 것과 연관된, 그래서 반관계라고 그랬어요. 반관계는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윤석열의 보수 이간질이 지금 먹히고 있는 것이지만은 홍준표 씨는 그게 뜻대로 될 겁니까? 하고 이렇게 의문보를 찍어 놓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추미애와 같이 묶어서 동반 사퇴시킨다 하는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가성은 아니죠. 윤석열은 현재로서는 법치를 수호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인물입니다. 현재는. 그러나 추미애 씨는 법치 파괴,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쪽에다 책임을 지워서 물러나게 한다? 그게 어떨까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양비론인데, 추미애는 버리는 카드인데, 이왕 윤석열도 같이 흠집을 만들어서 물러나게 한다. 글쎄요. 그것도 결국 국민 여론이 결정할 겁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여론이 제대로 서면은, 국민들이 정신 차려버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권력자의 이런 꼼수도 안 먹힙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홍준표 씨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찜찜한 마음을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지적에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두 사람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인기와 경험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두 사람의 힘을 같이 빌릴 수 있느냐. 아니면 서로 합심하도록 할 수 있느냐. 또는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한 경쟁을 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 때 나와서 한 하루 동안 시달리면서 당당하게 발언을 해가지고 인기가 치솟던 시절에 홍준표 씨가 올린 글도 한번 이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 정권으로부터 고립무원에 빠진 윤석열 총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례적으로 조국 사건 때 박상기 법무장관의 조국 선처 부탁을 폭로하면서 마치 검찰총장이 당시 법무장관의 상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양 과시하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비선 라인이 있는 양 문 대통령도 끌어들여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은 더 이상 나건드리면 더한 것도 폭로할 수 있다는 정치적으로는 절묘한 방어 수순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바로 윤 총장이 무덤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이렇게 정치적인 검찰총장은 전무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과 문 정권은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문 정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누구도 윤 총장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 총장직에 미련 갖지 말고 사내답게 내 던지십시오. 그 정도 정치력이면 여의도판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대단한 정치력입니다. 잘 모실 테니 정치판으로 오십시오. 그게 윤 총장이 당당하게 공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일 겁니다. 한 달 전에 예측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정지라는 초강경 조치로 나타난 듯 합니다. 상당히 홍준표 씨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요 글은 3편인데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읽을 맛이 나는 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